이번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계속 파행입니다. 사무총장을 해임하려다 총회마저 무산됐는데 문체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에 반발해 충돌이 벌어졌던 청주병원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1년만 시간을 달라는 병원 측 요구를 청주시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사보임 집행정지를 받아낸 의원에 대해 청주시 의장이 또 사보임 직권상정을 했다 부결됐습니다. 여야 갈등 해결 기미도 없습니다. 카드게임장처럼 차려놓고 불법 도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현장을 덮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법원의 강제 퇴거 집행에 반발해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던 청주병원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자진 퇴거할 테니 1년만 시간을 달라는 병원 측의 요구를 청주시가 전격 수용한 건데요. 시장이 병원을 직접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대로변 정문과 내부 곳곳이 키높은 철판에 가로막혔습니다. 주차장도 쓰지 못하게 말뚝이 박혔습니다. 지금도 환자 120명이 입원 중인 청주병원의 모습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법원이 지난달 1차 강제 퇴거를 집행한 결과입니다. 인간띠를 잃은 직원들이 병원을 에워싸고 몸으로 맞서봤지만 법정 절차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쳐요! 손대지 마세요! 직원들 다쳐요!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청주시에 협조하려고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2차 불시 집행도 예고된 상황. 점점 운영이 어렵게 된 청주병원이 결국 자진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원활히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1년만 시간을 달라고 청주시에 요청했습니다. 2019년 수용보상금 170억 원으로는 이전 방안이 없다며 4년 가까이 버티던 기존 입장을 전격 선회한 것입니다. 지원을 적극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으면서 청주시가 요구하는 그러한 청주병원의 이전과 청주병원의 새로운 발전을 앞으로 기대합니다.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제 집행에 조심스럽던 청주시도 이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퇴거 집행을 취하고 지난달 봉쇄한 정문과 주차장도 다시 사용하도록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청사 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면제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최종 이전 시점까지는 변상금도 부과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강제 퇴거 집행이라는 극단의 상황에 섰던 두 기관 대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직접 만나 오랜 갈등을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고생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조속히 처리만 해주시면 저희가 누가 안 되더라고요. 재설계에 들어간 청주시 신청사는 내후년 8월 착공 예정이라 청주병원의 자진 퇴거를 1년 기다려도 사업 일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소송 전까지 번졌던 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결정이 불발됐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낸 의원에 대해 의장이 또 사보임을 직권 상정했다 표결 끝에 부결된 건데요. 책임 공방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을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열린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의 복귀로 조례가 정한 정원 7명을 초과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다시 조종하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장 직권으로 이영신 의원이 사보임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으로 부임하고자 합니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의 일방적인 사보임 결정에 반발해 갈등이 재현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영신 의원을 재사보임한다는 것은 청주시의회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이영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보내는 사보임 의결이 아직 취소되거나 효력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의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했는데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 안 하고 또 처분할 수 있습니까? 결과는 찬성과 반대 각각 19표와 기권 4표, 부결 처리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수는 여전히 8명이 남게 되면서 조례 위반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 조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야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의장 책임도 그렇지. 의장의 책임은 어떻게 죠? 박순찬 의장이 어떻게 책임지지?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4대4 여야 동수. 상임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당 의원이 사임할 것인가를 놓고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이 저희인데 저희가 반대로 3대4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 대다수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 결국 상임위원 사보임 건 처리는 다음 달 20일로 미뤄졌고 여야 대치 국면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조직위원회 구성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같은 창립총회를 2번이나 열어 공모로 뽑은 사무총장을 해임하려다 총회가 결국 무산됐는데요. 조직이 승인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락가락하면서 4개 시도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한 세계대학 경기대회. 4개 시도는 공모를 통해 윤강로 조직위 사무총장을 뽑았지만 대한체육회가 반대하자 진통 끝에 사무총장 위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보훈 인사 논란이 있는 이창섭 부위원장이 사무총장까지 겸임하도록 다시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윤강로 사무총장 내정자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MBC 보도 이후 상황은 다시 급변했습니다. 지금도 자괴감과 실망과 분노감이 오는데 안타깝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뭐 대처를 해야지. 이게 정의가 아닌 거를 제가 그대로 물러나면은 제가 무슨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19일 대전시청입니다. 창립총회를 다시 한다고 현수막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창립총회는 무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달 만에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 사무총장 위촉을 취소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개 시도는 사무총장을 공모로 결정했다가 취소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이 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한 셈입니다. 조직이 설립 허가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에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오라고 하더니 협의 결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오락가락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 좋은 안을 도출해보자 해가지고 회의를 했고 그 회의 결과 창립총회는 안 했고요. 그걸로 끝났고 지금 저희 문체부의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체부는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조직위 인선을 어떻게 해야 설립 허가를 내줄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고 담당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4개 시도는 애초 지난 11일이었던 조직위 설립 시한을 이달 말까지 국제연맹에 연장했지만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한체육회에 국제 행사 경험이 부족한 4개 시도. 거기에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는 문체부가 만나 시작부터 대회 준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도립대 총장 재공모 과정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김영환 지사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수 후보자의 1순위 결정에 대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1961년생에 임명되면 임기 2년 8개월짜리 반쪽 총장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 총장 공모에서 추천 후보 2명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2차 공모에 나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참여연대도 김 후보자는 철새 정당인이라며 개혁을 선언한 도립대 선장으로서 탁월한 인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수 후보자에 대한 임용 여부는 김 지사가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청주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다행히 충북에서는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서 지자체마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과수화상병이 동시에 터지며 어느 때보다도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충주 나들목 인근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 연중 무휴로 가동됐지만 그동안 사람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담당자가 배치됐습니다. 충주와 음성을 오가는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담당하는 최일선입니다. 충주시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에 없자 부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방역 소독소를 총 가동하고 또 거점 소독도도 완벽하게 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일일 상황을 좀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충주의 위기 인식은 남다릅니다. 4년 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 충주였기 때문입니다. 긴급 접종을 하고 3차례에 걸쳐 체열한 결과 100% 항체가 형성됐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긴급 접종 명령이 나가고 자가 접종 농가들의 그 접종 소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 직원들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이미 소 돼지에 대해서는 100%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충주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한 뒤 지금까지 경기, 양평 등 25곳으로 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다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충주시도 담당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대응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빨리 찾아서 조기에 매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식물방제관 30여 명이 투입돼가지고 발생한 과원 인근 과수원을 정밀 예찰을 통해서 신속하게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동시다발적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도 시행 중입니다. 발생 시에는 다른 나무에 전염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매몰,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방제 업체를 선정해 농업인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 농촌지역 지자체는 방역의 최일선에서 뚫리지 않아야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일반적인 카드게임장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했는데요. 택배기사로 위장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여러 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카드게임에 한창입니다. 딜러에게 게임 칩을 던져가며 배팅을 이어갑니다. 게임에서 얻은 쿠폰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환전합니다.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입니다. 그 시각 문 밖에서 한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사이 바깥에서는 다른 남성 10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 게임장에 들이닥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도박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은 운영진 3명과 딜러 6명 등 모두 9명. 지난달까지 넉 달 동안 이 도박장 한 곳에서만 현금과 게임칩 환전 수수료로 20%를 챙기며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간 판돈만 모두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도박장 안에서 현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금 인출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도박 현장에서 환전을 해주었고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일반 홀덤범과는 다른 점입니다. SNS 채팅방에서 금송아지, 금반지 등을 경품으로 내걸며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SNS에 현재 도박이 몇 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오게끔 손님들을 모으는 그런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을 차린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과 도박 참가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현금이나 고가의 경품이 오고 가는 게임은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달부터 시작한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 단속을 당분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치경찰위는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개설과 농산물 절도 예방 CCTV 설치, 어린이 안전통학로 구축 등 2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돼 지역별 치안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경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 충북에서는 재작년 5월 28일 출범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를 지낸 이모선 국회의원이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에는 수사 독립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찰청장 승진을 제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발의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코드 인사를 막기 위해 경무관과 치안감은 1년 이상 근무 연수를 채워야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경찰이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영동군이 추진하는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악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과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 심사 대상에 선정돼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정책성 등급 심사가 진행 중이며 7월쯤 등급과 함께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가려집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됐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해 이를 어기면 기간 종료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청북도는 계약 후 30일을 넘긴 경우 계도 기간 중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기간이 끝난 뒤엔 미신고 기간을 따져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 제천 3곳만 적용되며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 후 30일 안에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이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역도와 육상, 수영, e스포츠 등이 종목 2위로 성적이 오르며 모두 12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메달은 지난해보다 27개가 늘었고 참관왕은 8명, 이관왕도 12명을 배출하며 장애학생 스포츠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자 배구 월드스타인 김연경이 단양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단양군은 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각종 대회와 대표팀 훈련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김연경 선수를 통해 배구와 관광의 도시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경 홍보대사는 오는 2025년까지 단양군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청주 지역 대기업들이 하천 정화 캠페인인 1사 1하천 사랑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3월 깨끗한 나라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SK하이닉스에 이어 어제 LG화학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